밤이 되면 커피 머신을 끄고 마이크를 켭니다. 북어이크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북어이크라는 카페 겸 서점을 운영하는 윤영근, 윤선미입니다. 네, 저희는 부부이고 이 팟캐스트 이제 8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할 때 총 8회 정도를 생각해서 기획을 하고 구성을 했었거든요. 시즌 1을. 네네, 시즌 1을.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회차인 8회차입니다. 네, 오늘이 시즌 1의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아쉬워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들었던 좀 생각들이나 예상치 못했던 거.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해주셨던 팟캐스트 질문 관련된 같은 질문, 그리고 또 유튜브나 그 스포티파이에 댓글로 달아주셨던 것들, 그런 그리고 시즌 1이 마무리되면 시즌 2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네. 돌아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평소보다 코지하고 좀 더 자유롭게 칠하게 예, 진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셨던 분들이랑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로 저희 생각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뭘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시즌 1 팟캐스트 하면서 예상을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3화가 돈 안 되는 일은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가 3화 내용이었었는데 3화를 내면서도 사람들은 특히 유튜브 조회수로는 돈 안 되는 거에는 관심 없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니까 해보자. 초반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용기 있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7개 에피소드 중에서 그 화가 조회수가 가장 높고 그 북어이크 오프라인 공간에 와주시는 분들도 그 돈 안 되는 일 그리고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재밌었다. 그리고 본인은 자본화되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 대회를 개최해달라. 이런 재미있는 의견이 많았어서 그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저희 둘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재밌어 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네,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네. 저도 모르게 북어이크를 알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부인 줄 아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모르고 들어주시는 분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저희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주시고 왜 부부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 부부라는 걸 밝혔을 때 더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다. 부부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관심 있게 받아들여질 주제나 아니면 키워드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뭔가 저희를 좀 다르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걸 좀 발견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부부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부부가 둘이 같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 로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좋게 봐주시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마추어라서 덜 친절했던 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당연하고 그리고 저희를 궁금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화부터 말씀 꼬박꼬박 드렸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부부라고. 맞아요. 그렇게 약간 배워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이제 얘기 들으면서 수정해 나가고 더 너무 하고. 좋아요. 네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근무할 때도 오셔서 팟캐스트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화를 듣고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주실 때 되게 재밌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손님들도 생기고 그런 게 되게 긍정적인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부부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 저희가 컨텐츠 중에 1년에 1200만 원만 버는 그 시간을 버는 법 얘기했을 때 어쨌든 저는 제가 그거를 이제 뭔가 약간 삶을 돈의 축이 아닌 시간의 축으로 봐서 약간 전략처럼 이제 재밌는 전략처럼 설명을 했는데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오히려 선미님이 좀 궁금하다. 이게 뭐 현근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는 뭐 재밌게 들었는데 1년에 1200만 원 버는 남자랑 부부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요즘 시대에 조금 색다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었을 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능력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 생각을 잘 못했었고 왜냐하면 현근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현근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것도 이 사람이 되게 돈의 축이 아니고 시간의 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이랑 계속 지내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다. 그쵸. 네,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 보내는 법은 둘이 같이 산책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정말 지겹도록 대화를 많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호감이 생기고 만나게 되고 이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근님이 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맞아요. 전략을 바꿨죠. 네,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저희가 만나는 6년 동안 싸운 게 한 3번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이렇게 열심히 갑자기 하려고 하냐. 나는 너가 시간을 나랑 많이 보내서 좋았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친구였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경제력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싸웠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해는 안 됐었냐면 그래도 돈을 이제 제 생각에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부분이 물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벌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현근님이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너무 진심으로 자기가 혼자만 생활할 때는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도 조금 좁은 방, 허름한 방, 뭐 찬물만 나오는 방 이런 데서 지내도 완전 괜찮은데 저랑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그런 곳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문장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는 사실 괜찮고 여행 조금 도전적인 여행하는 것도 제가 로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다. 우리가 서로를 자식처럼 서로 좀 케어해주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쉽게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됐구나 생각했지만 제 그때 기억으로는 엄청 어필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필요하고 이런 거를 엄청 어필했던 기억이 다시 나긴 나네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1년에 1200만 원 버는 그런 약간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좀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선미님이.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현근님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분들이. 그걸 제가 놓쳤어요. 네. 근데 현근님이랑 지내면서 경제관념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경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뭔가 1년에 1,200만 원만 벌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경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그것도 저한테 조금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최소 얼마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막 몇십억이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성격은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또 돈 없는 예술가는 싫어해요. 네. 근데 제가 꿈 자체가 조금 크지 않은 편이라 이 사람이랑 조금 내 기준에서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시간을 내면 충분히 저는 다 계획하고 네. 현근님을 만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그럴 수 있으셨겠다 싶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여성 남성으로 그냥 봤을 때 어떤 생활을 했거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길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왜냐면 보통 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니까. 저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어쨌든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통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 연봉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벌 수 있는 걸 경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그 금액의 절반이나 아니면 더 그거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얘기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색다른 시각이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은 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런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저랑 지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플러스적인 요소를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벌고 아니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가지고 당연히 가지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보다는 제가 무엇이 없어졌을 때 힘든 상황에,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성향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현근님이 1년에 지금 연봉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것도 생각을 했지만 저한테 영향을 끼친 것은 제가 이 사람이랑 평생 가겠다 마음을 먹은 건 이 사람의 마이너스.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최저 금액을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한테 변수가 왔을 때 이 사람의 경제관념, 이 사람의 생활 태도, 이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너무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게 저는 사실 컸어요. 네. 그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벌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믿고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네요. 내가 너무 힘든데 부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안 미우려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평상시에는 참았던 다른 점도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가치관이 시간을 중시하는 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현근님의 경제관념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나랑 되게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 우리가 같이 함께해서 더 벌면 좋겠지만 못 벌어도 괜찮을 사람이구나. 내가 1,200만 원보다 못 벌게 돼도 이 사람이랑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덜 겁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며들었지만.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게
저의 생각이나 제 전략으로 해서 뭔가 같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저도 선배님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싫다,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경험이나 이것도 지속적으로는 좀 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예, 거? 시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처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면. 예, 뭔가 그랬을 때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잘 맞아서 그게 좀 더 오래 유지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해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연애 초기에 현근님 저는 연봉 1억은 그죠. 버시는 분이 좋아요.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추구미를 가졌더라면 현근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다른 전략을 거를 세워야 예, 전략을 되니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재밌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갑자기 그거를 이제는 제가 선미님하고 오늘 얘기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중간에 제가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제 둘이 같이 사는 거에 대해 생각했을 때 돈을 이제 벌어야겠다로 완전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 왜 싸움이 났거나 좀 이렇게 티격태격했는지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선미님의 진심이나 잘 맞는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 줬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약간 이게 본인의 가치관보다는 너 재밌게 사네, 너 더 재밌게 살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어서 저는 이제 둘이 사니까 돈 버는 걸로 이제 바꿔야 돼, 시간을 벌고 이런 거보다 선미도 좋아하겠지? 네, 선미도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했을 때 뭐지? 나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왜 노를 하는 거지에 대한 게 조금 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네요. 그래. 저는 이제 시즌2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댓글 남겨주셨던 것들 함께 조금이라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부터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이분이 1화에 달아주신 분이라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 공개된 아이디는 읽어도 되나요? J라고 되어 계셔서 1화 에피소드는 대기업 한 큐에 때려치고 버틴 10년 후회는 없냐고요? 편이었는데요. 이제 현근님이 대기업을 때려치고 10년 동안 어떤 고군분투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서바이버였거든요. 맞나? 아무튼 생존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 화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돈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따라서 가보는 인생 여정이 대단하다고 생각드려지네요. 나를 잃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찾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너무 말씀을 맞아요. 네, 정말 깊이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공감이 갔고 위로도 됐고 그 뒤에 이제 저도 대기업 15년 반 다니고 퇴사했어요. 나오는 방법도 잃어버린 채 행복하기도 했지만 힘들었네요. 나를 찾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거 다 너무 공감하며 듣고 갑니다. 너무 찡하네요. 다시 읽어. 네, 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처음 에피소드였고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정말 작은 희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대로 첫 화를 내보냈는데 정말 비슷한 결 그리고 그 가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저도 이 댓글 보면서 엄청 뭉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면서 들어줬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선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의 생각이랑 본인의 생각이 뭔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닿았다라는 그 느낌이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하나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저희가 뭐 북어이크 카페 하면서도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사람들이랑 좀 더 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팟캐스트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편에 달린 나는 돈 대신 시간을 벌기로 했다 해서 피님이
재밌는 컨텐츠 하시네요. 한번 바람 불면 크게 될 듯합니다. 저 너무 좋아해요. 그 댓글. 정말 진짜 사랑해요. 진짜 너무.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댓글들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렇게 보면서 좀 구독자가 적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들끼리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주는 거 같은 거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써주셨을 텐데 전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그 스크린 캡처 해갖고 스토리에도 막 올리고 그랬어요.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바람이 불면 정말 저는 좋은 컨텐츠, 저희는 항상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뭔가 그게 진짜 조금 운이나 어쨌든 노출이 잘 되면은 사람들도 모르시는 분이나 뭔가 그런 분들도 많이 듣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컨텐츠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갖고 엄청 힘 받고 응원 받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응원받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희미하고 불안하잖아요. 모두가 이제 자기 일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남이 너네 좀 재밌는 거 하네. 너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바람 불면 크게 될 듯. 너무 좋아요. 저는 이분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분이요? 에피소드 5화에 네. 남과 다른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 편에 두 분은 정말 생활 철학자 같아요. 이 표현이 생활 철학자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되게 고급지게 설명해 주셨다. 사실 그냥 잡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았고 그 뒤에 이제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멋진 생각들을 길어 올릴 수 있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급 북어이크 가고 싶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북어이크에 오시고 싶다는 말까지 너무 감동이었던 댓글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신기한 경험이긴 했는데 이게 생활 철학자라는 거, 그러니까 생활 철학? 근데 제가 그 2018년도 때 그 온라인 서점 큐레이션으로 북어이크 할 때 그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활 철학이 있었거든요. 몇 주차요? 근데 안 나왔어요. 3주 세상에 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죠. 네, 세 번째니까 보통 15주 차. 11권부터 15권까지 맞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저는 알잖아요, 뭔지. 그 큐레이션 주제가 생활 철학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 생활 철학이 뭐였냐면 저는 사실 철학이나 생각하고 뭐 본질을 찾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하고 철학이 접목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책들을 큐레이션 했는데 갑자기 여기 댓글에 생활 철학자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다들 어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표현이 너무 감사하고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진짜 생활 철학자나 생활 철학 같은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댓글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도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속도는 모르겠는데 방향이 맞다. 네네네. 그거 힘되죠. 네. 그래서 그런 생활 철학이라는 단어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현근님 그거 하셔야죠. 뭐예요? 블라인드북. 블라인드북? 다시 52주나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셔서 독서 모임도 진행하시기로 했는데 그 11주에서 15주에 있는 생활 철학에 관련된 책들도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목록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기다리는 1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면 잘해서 다시 이제 진짜 거의 한 6년, 7년 만에 잘해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근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선정해서 음. 작가님하고 협업했던 거를. 그 제가 2018년도에 북어이크를 온라인 서점으로 처음 했었는데 그때 뭐 새로운 책들을 신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간 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책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읽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켜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것들 그런 책을 이제 큐레이션해서 52권을 큐레이션을 했는데 그 한 권을 기성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책인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블라인드 겸 리커버로 제가 이 책에 좋았던 부분이나 구절을 이제 일러스트 작가님이나 뭐 이렇게 그림 작가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그림을 받아서 이제 인쇄해서 커버로 싸서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좋았던 부분에 인덱스를 붙여서 네, 손으로 다 인덱스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내보내는 걸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저는 엄청 재밌기도 했었고 좀 재밌었어요. 네, 응. 조금 무서운 거는 이게 블라인드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제가 이게 더 늦어지는 이유가 좀 무서워하는 거랑 비슷한데 블라인드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 닿아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실망하실까봐. 네, 너무 실망할까봐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또 뭐 구간의 맞아요. 경우에는 나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해서 나 읽었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나 읽었는데 너 또 사게 됐네 이렇게 된 근데 그건 반응하실까 봐도 바꿔드린다고 써놨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환불을 해드린다고 네, 아니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재미가 없거나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100% 환불해 주겠다 이런 거까지 그런 하긴 얘기는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2018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근님 성격이 더더욱. 네네. 근데 그 뒤로 너무 많아졌어요. 블라인드북. 아, 맞아요. 정말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예. 리커버도 엄청 예, 많아지고 많아져서 요새는 익숙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출판사에서도 하고 다른 서점에서 리커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는 지금도 또 해보고 싶긴 한데 정말 이게 한 권 한 권 엄청 열심히 만드는 거라서 52주 완주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있기는 해요. 그쵸. 그거에 책은 대한.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그때 5권의 한 작가님이 5권을 이렇게 일러스트 네, 작가님이. 일러스트 작가님이 표지해 주시고 또 다른 작가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5권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한 주제에 5권을 선정해가지고 한 달에 거의 한 주제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래도 나온 것까지 3번까지 얘기해 주시면 주제가 1주차에서 5주차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근데 5주차, 6주차, 그 5주차부터 6주차부터 10주차는 복습하셔야겠어요. 네네. 다시 돌아가려면은 네. 네네. 근데 저 너무 좋아요, 사실. 그거를 읽으면서 오프라인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때는 온라인만 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한 주에 한 권 책 읽는 도전,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또 그 책이 마음에 드셨으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는 저희 북어이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장이 엄청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리커버해서 52권의 책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세계문학 전집 부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해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뭐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네? 방금 돈 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전략을 바꾼다고 수행하는 것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기질이 없어지진 네, 않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그리고 오픈런 콘텐츠 했을 때 네. 시간을 낭비했을 뿐인데 1등이 되어버렸다. 6편 파이브 가이즈 오픈런 1등 후기썰 여기서도 댓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갖고 되게 좋았고 여기에서 좀 재밌었던 댓글은 인앤아웃 들어오면 웨이팅 하실 건가요? 라고 재밌다. 네, 하실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3대 버거라고 하면 쉑쉑, 파이브 가이즈, 그다음에 인앤아웃인데 인앤아웃만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인앤아웃이 예전에 팝업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1박 2일, 2박 3일 텐트 치고 기다리신 분도 맞아요. 있대요. 그만큼 약간 팬덤도 엄청 많고. 그때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댓글에 그렇게 단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마도 저는 나이가 좀 있어질 테니 오픈런보다는 오픈런 전략을 같이 짜주는 예, 미리 뭐야. 그러니까 그 인앤아웃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칠판으로 이렇게 오픈런을 할 때 어떻게 즐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점을 견디셔야 한다. 중간에 고비가 오신다. 네, 눈치 싸움과 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언론사 인터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상해. 너무 재밌는 경험인데 이제 또 하려면 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으니. 네, 댓글 보면서 약간 그런 재밌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원래는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처음부터 그냥 제가 뭐 저나 선미님이 궁금한 게스트를 모셔서 북어익에서 질문하고 뭔가 인터뷰 컨텐츠처럼 하고 싶었는데 저희랑 이 팟캐스트 같이 해주시는 PD님이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게스트가 좀 있어야 내 질문도 좀 하고 뭐 또 유명한 사람 최대한 초대할 수 있으면 또 그분 덕에도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얘기했었는데 그 같이 하시는 PD님은 이거는 일단 시즌 1에 북어이크의 결이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북어이크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준비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네. 그리고 그런 오히려 북어이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이 채널에 대한 색깔이나 결이 생기고 그랬을 때 초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결이 맞는 분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투입된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현근님 별명이 이야기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분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특히 책을 통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저희끼리 하게 된 건 오시는 분들도 누군지는 알아야 나오실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 말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마음을 내어주시죠. 맞아요. 너네가 어떤 사람들인데 나한테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을 좀 먼저 공개를 해야겠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이고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래서 최대한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8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못 내보낸 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선에서 컷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화로 저희가 빼놨는데 그래서 다 저희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거의 8회차를 생각했는데 12회차 정도를 찍기는 했죠. 네, 자기 얘기를 내보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아무도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시즌 1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부분과 댓글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따뜻한 말씀들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시즌 1은 저희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즌 2에는 말씀하시죠. 시즌 2에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게스트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이런 데 추천해 주시면은 섭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정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도 받았어요. 저희가 시즌 2에는 마무리 인사 꼭 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한 건 있어요. 네네네. 코멘트 받고 북어이크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 어떨까?
2에선 딴 걸 오. 바꾸더라도. 왜냐면 아까 그 댓글에서 북어이크 꼭 가보고 싶네요나 이렇게. 저도 뵙고 싶긴 해요. 에. 들으시는 분들 에, 어떤 분이 들으셨는지. 그쵸. 들으셨던 분들이 실제로 공간에 와서 뭔가 인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오늘은 그렇게 끝낼까요? 네네네.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북어이크에서 북어이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